발라친입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에 오면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문화적으로 다른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글라데시에 왔을 때 깜짝 놀라지 않기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꾸람돌라라는 병원에 있고요. 다카에서 차 타고 약 길 막히면 1시간. 일단 아시겠지만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를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가끔은 2시간, 3시간 걸릴 때도 있고요. 차가 진짜 정말 끔찍하게 막히면. 일단 도로에 차량이 진짜 많고 차선이 분명히 있는데 차선이 잘 안 지켜집니다. 그리고 다음엔 경적 소리. 저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경적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경적 소리 자체가 한국에서는 사실 가장 위험할 때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죠. 근데 방글라데시에서는 내가 어디 있다는 거를 알리는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오시면 이거는 뭐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방글라데시 운전을 하면 어느 나라에 가서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방글라데시 다카에서의 운전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앞에 차면은 막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 약속 시간을 잡잖아요. 근데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한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시간적 개념을 딱 맞추기가 힘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분 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몇 분에 어느 버스가 어느 정류장에 도착하고, 뭐 지하철 같은 경우는 딱딱 맞아서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딱딱 맞춰서 어디 출구, 뭐 3-3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나갔을 때 도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도착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바뀝니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딱 막혀버리면 언제 집에 도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금요일, 주말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또 인도가 별로 없어요. 뭐 인도가 바로 옆에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또 규칙을 찾아보면 그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그 방글라데시의 뭐라 그러지? 국구아라 그래야 되나? 내셔널 프루트 해가지고 까탈이라는 건데, 까탈리나 춤추는 작은 까탈라, 이게 뭐라 잭프루트라고 하죠. 저는 별로 맛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그 미끄덩미끄덩하는 식감이 있어갖고, 누구는 뭐 바나나 맛 난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와우 풍선껌 맛이 나는데 그 식감이 뭔가 목에 넘어가는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잘 못 먹겠습니다. 그 목을 못 넘기겠어요. 냉면보다도 막국수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요거는 뭔가 미끄덩미끄덩하는 느낌?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살면서 놀랄만한 것들, 일단은 손으로 먹는다는 거. 뭐 그거는 문화적 차이여서, 뭐 인도에서 원래 손으로 먹는다는 걸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으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는 모기가 많아요. 특히 깜짝 놀랄만한 게 뭐냐면, 모기는 뭐 어디든 가면 많으니까 모기가 겨울에 많고 여름에 오히려 없어요. 이게 좀 충격적이죠. 여름에 너무 더우면 모기가 힘을 못 써서 모기가 없고, 겨울에는 모기철입니다. 그게 한국이랑 완전 정반대죠. 그래서 날이 더워지면 모기장을 걷습니다. 또 이건 개인적인 건데, 제가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었는데 여기 와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일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그래서 뭐 한국으로 따지면 효율적이진 않겠지만 사람의 어떤 인생에서 봤을 때 뭔가 자신의 행복,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인간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워라벨. 물론 다카는 좀 예외긴 한데 일보다는 사람이나 나의 라이프에 더 조금 더 가까운, 효율적이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일을 빨리빨리 끝내는 게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해내니까 당연히 더 좋은 거고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실천해서 행동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좀 그런 모습이 좀 더 좀 매력적으로 느껴진 것 같고, 굳이 그렇게 우리가 효율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글라데시 처음에 오면 그게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처음엔 단점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데, 뭐 일을 하시거나 뭐 사업을 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하는 그 방식으로 했다가는 우리와는 너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일보다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답답해 하시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을 정말 빨리빨리 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너무 길들여져 왔던 게 아닌가. 우리가 뭐 효율적이지 않으면 뭐 어떻습니까? 살면서 결국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만큼 우리가 뭐 행복함을 느끼느냐, 뭐 일을 하면서도 그 일만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일을 하면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따뜻함을 주고받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을 하면서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효율주의보다는 관계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잘 적응을 하려나 내가? 또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산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매일매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더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기 좀 시끄럽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밖에 나오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습니다. 헬로. 근데 그게 뭐 엄청 나쁜 시선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뭔가 쳐다보게 되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를 워낙 즐기니까. 그 다음은 횡단보도가 없어요. 신호등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길을 건널 때 양쪽 옆을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뭐 그런 좀 뭔가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주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른 거는 옷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의 복장은 거의 비슷해요. 저희 나라처럼 그냥 티셔츠와 뭐 청바지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입고, 뭐 종교적인 의상은 뭐 결혼식이라던가 아니면 금요일날 이렇게 사원에 가시는 때 뭐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흔하게 입진 않습니다. 아니면 샌들을 굉장히 많이 신는데, 그것도 이제 종교에 대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꼭 발을 씻는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슬리퍼와 샌들을 주로 신습니다. 그리고 짧은 바지 같은 경우는 잘 입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나 많이 입고, 이제 젊은 이제 학생들이 입은 짧은 바지를 입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옷이 3가지 정도 종류가 있다고 네 가지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샤리, 전통 의상 샤리, 그리고 샬럿 까메즈라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티셔츠랑 청바지, 그리고 하나는 이슬람 전통 복장인 눈과 손을 제외하고 전부 다 가리는 복장, 뭐 이렇게 한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조용한 데서 깊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장 보러 왔기 때문에 장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물건을 샀습니다. 굉장히 무겁네요. 옷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확실히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옷들이 옛날에는 무조건 현지에서 입는 옷들, 뭐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헬로. 네, 그런 옷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도 그런 옷들이 많이 바뀐, 그러니까 서양식 옷을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확실히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서양식 옷을 입는 여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거에 대한 인식조차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2가지의 문화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이슬람의 문화랑 옛날에 인도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문화. 그래서 사실 샤리나
샬럿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부터 입고 있는 그런 옷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입고 있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도 까메즈나 샤리 같은 거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샤리든 아니면 샬럿 까메즈를 입던 위에다가 이제 오로라 맞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시골에서는 지금은 많이 인식이 개선됐을 수 있겠지만 시골에서는 속옷과 같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안 입고 있으면 속옷을 안 입고 있다라고 시골에서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외국 분들이 혹시라도 뭐 어떤 일로 방글라데시에 오셨는데 시골로 가게 되었다던가 이러면 그분들을 좀 이해하는 마음에서 이제 여성분들은 이런 위에다가 오로라 맞죠? 오로라를 입는 그런 좀 어느 정도의 이해심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겠죠. 한국에 사실 이슬람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방글라데시 오면 깜짝 놀랄 수 있는데, 가장 깜짝 놀라는 것은 기도 소리입니다. 기도 소리가 하루에 5번 방글라데시 전역에 울려 퍼지는데, 전 처음에 되게 영화 같았어요. 이걸 처음에 듣고. 그리고 살짝 무섭기도 하고, 이게 새벽에도 울리거든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은 그냥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아잔이 울릴 때는 우리가 뭐 듣고 있던 음악이라던가 이런 거를 끕니다. 어떤 자동차에서 음악 소리가 엄청 크게 나오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줘요.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음악을 좀 꺼달라고. 뭐 그 정도로 이게 암묵적인 동의, 기도가 나오면 노래라던가 이런 거를 잠시 끄고 기도 소리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인식하고 있으면 이 나라 사람들을 좀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차량에서 엄청나게 크게 노래소리가 들리다가 모스크를 딱 지나갈 때 소리를 딱 끄더라고요. 그래서 모스크 앞에서는 그런 음악 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조금 조심을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지켜주면 서로 좀 아름다운 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를 가든 뭐 다른 문화와 뭐 다른 색깔을 가진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에서 먼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모른다고 해도 와서 저처럼 하나씩 배워가시면 되는 건데, 뭐 이런 부분을 알고 먼저 존중해주면 오히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글라데시 처음 왔을 때 이런 제가 사실 가장 깜짝 놀랐고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것 여기까지. 쉐쉬. Yeah, you were built for mid-July. You got the glow.